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해역신과 방위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자연의뢰 가운데 방위 혹은 영역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의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에서 나타나는 자연관념 중에서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의뢰와 인간과 인간이 지배하는 가축을 수호하는 수호신에 대한 의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수호신 의뢰 중에서 골매기 신앙은 영역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대지를 지배하는 신이라는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신의 관념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해역신입니다. 경계가 없는 바다에도 그것을 구분하고 각 구역을 지배하는 신격이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존재하였습니다. 흔히 말해 서해 용왕, 남해 용왕, 북해 용왕처럼 용왕의 경우에도 각 바다를 나누어 지배하는 용왕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해역신은 이보다 더 다양한 수준에서 존재하였습니다. 자연지형, 군사적인 목적, 해당 지역의 신화와 전설의 근거에 따라 나누어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해역을 넘어다니는 선인들은 해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해역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한국인은 풍수지리를 잘 이해하고 인위적으로 수호물을 세워 풍수지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앞서 마을이 위치한 공간을 보호하는 수호신, 대표적으로 산신에게 기원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장승을 세우고 장승에게 신격을 부여해 장승이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 자신의 정성을 다하고 믿으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주차에서 4주차에서 살펴본 재래를 지배하는 관념에서도 보이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신관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해역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계가 없는 바다의 경우에도 공간을 구분하는 이러한 관념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서해, 남해, 동해를 담당하는 해군사령부가 있고 지역별로도 해양경찰청이 있어서 관할구역을 행정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바다를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해역신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자료를 보면 조선왕조는 일찍부터 국가 수준에서 서해, 남해, 동해, 북해 네 바다를 지키는 신을 모시는 신당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해역신 외에 신격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없기도 하고 마을신앙에 비해 광역신앙이기에 민속 현장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파편적이라서 일관된 설명은 어렵지만 해양신앙의 단서를 보여주는 자료는 남아있습니다. 해역신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 오행묵이 남긴 지도군 총세록이라는 일기입니다. 지도군 총세록을 쓴 오행묵은 1834년에 태어나 19세기 중반 이후 정선군수, 자인영감, 함안군수 등을 여러 지역의 현관과 군수를 두루 지낸 인물입니다. 1896년 2월 3일 한반도 서남부에 있던 나주, 영광, 부안, 만경, 무안 등의 5개 군에 뿔뿔이 속해 있던 117개의 섬을 묶어 지도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고종은 지도군의 초대 군수로 오행묵을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오행묵은 섬 사람들이 물길을 왕래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과연 어떠한가를 몸소 시험해보기 위해 서울 마포에서 지도군까지 육로가 아닌 백길을 따라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895년 5월 6일 전남 법성포에 사는 임흥삼의 250석 규모의 배를 빌려 5월 9일 출발해 5월 15일 지도군의 읍치가 위치한 지도에 도착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오행묵은 전남 법성포에 도착하기까지 약 6박 7일간의 항해 기간 동안 자신이 느낀 감상뿐 아니라 주변의 지리적 환경이나 뱃사람들의 관행에 대해서도 자신의 일기에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행묵은 뱃사람들이 항해 중에 배 위에서 여러 차례 백고사를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를 출발한 배의 선원들은 5월 9일 현재의
김포시 대곡면 신안리에 이르러 첫 번째 치성을 올렸습니다. 오행묵은 손돌목에 이르러 손돌묘 뒤에 신당이 있어 크고 작은 배들이 지나갈 때 반드시 백미 한 그릇, 술과 안주 백반 세 상을 차리고 지붕 위에 상자 대기를 꽂고 사람들이 목욕한 후에 북을 치면서 제를 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습관이 된 전례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사가 항해가 계속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고사를 올리는 것은 당시 바닷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해역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후반까지 바다를 항해하던 뱃사람들에게서 이와 유사한 해역관념과 신앙관행이 나타난다는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해역신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는 바닷속의 다양한 비인간 존재를 지배하는 해신과 구분해 바다의 특정한 구역을 지배하는 신을 해역신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러한 선인들의 의례와 상징은 조선 후기에 행정, 군사, 지역 설화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단지 민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관행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행묵의 일기로 돌아가 보면 오행묵이 탄 배는 화성시 남양반도를 지나 충청남도 가까운 풍도 앞바다에 이르러 다시 고사를 올리게 됩니다. 오행묵이 탄 배의 선원들이 황금산 앞바다에서 치성을 올린 대상은 아마 황금산계를 관장하고 있던 황금산의 해역신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오행묵은 덕적도와는 멀지 않은 거리인데 여기서부터는 끝없이 바다라 한층 험하다, 뱃사람들이 북을 두드리고 치성을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쪽으로 덕적도에 속한 문갑도와 선갑도 두 섬이 있는 근방을 황금산계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해역 근방에는 황금산 혹은 황금산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해역신과 관련된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조 헌정 시기인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대에 발간된 충청도 읍지의 평신진지 명승조에 따르면 황금산 앞바다의 동쪽편에 서거평이 있는데 본래 함천이 많아 고기가 많이 잡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인가 황해도 연평도의 황령이 이곳에 내려와 황금산의 청룡과 싸워 청룡이 죽고 물고기를 몰고 간 뒤로는 조기가 절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는 실제로 황금산 동편에 용의 못이 있어 가뭄이 들면 주가와 산돼지로 기우제를 지내고 돼지 머리를 못에 던져 비를 오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역신앙은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역신앙은 이 지역의 설화뿐 아니라 군사적인 것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황금산계는 현재 대산항 근방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평신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신진은 본래 1711년 황금산 아래에 있었던 황금진을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또 평신진지 연역조에 의하면 이를 후대에 망일산 아래로 옮겼다가 18세기 또다시 삼길산 아래로 옮겼다고 합니다. 평신진지에는 평신진이 자신이 맡은 해역에서 호조, 수토, 점검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조는 이웃한 소근진과 함께 경련으로 좋은 선을 호송하는 업무인데 안흥진에서 호송을 시작해 풍도에서 경기도 차원에게 인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평신진과 소근진의 관할 내역이 안흥진에서 풍도까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토는 정기적으로 경내를 조사해 매년 수용에 무기를 보내는 업무였고 점검은 정기적으로 경내 각 포구의 선척, 소금가마, 어살 등을 직접 조사해 장부를 만드는 업무였습니다. 마치 관할구역을 나누고 그 안에서는 경비, 호송을 담당하고 또 해세와 관련해 징세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평신진과 관련된 의뢰는 지금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곤리에서는 1996년에 황금산사를 건립해 마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금산의 해역신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행묵은 서해를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고사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 오행묵이 탄 배는 황금산계를 지나고 얼마 가지 않아 고사를 다시 올렸습니다. 이곳을 광여해라고 불렀는데 이곳에서 올린 고사는
평신진과 이웃한 소근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이지만 관할 해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고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마치 관할 구역이 달라지면 신고하는 경찰서가 달라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근진에 대해서는 1871년에 관행된 호서읍지의 소근진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근진은 본래 1404년에 세워진 오근이포가 1467년에 확장하면서 소근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소근진은 평신진과 마찬가지로 관할 해역에서 조은선을 호송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쪽과 북쪽의 요망봉에서 허가받지 않은 이국선인 황당선의 왕래를 감시하는 임무 또한 맡고 있었습니다. 황금상계와 이육한 가까운 해역이지만 앞서 오행묵이 소근진 주변을 광여해라고 별칭한 것은 관할 해역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선인들이 의뢰를 올린 장소인 황금상계와 마찬가지로 전설, 군사시설, 자연환경 등이 함께 얽혀있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행무기 탐배의 선인들이 서울 마포에서 전남 지도까지 항해하면서 올린 고사 중 일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1896년 오행무기 탐배의 선인들이 올린 고사는 20세기 후반까지 서해 어민이 서해 해역을 누비며 올리던 백고사 관행과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할 해역의 분할은 현재 각 지역의 해경이 관할 해역을 분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대사회와 같이 행정적이거나 지리적인 구분만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해역시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신앙과 전설이 만들어지는 원천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백고사는 어민들이 서해를 여러 해역들로 나누어 인식하고 각각의 해역에 그곳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지역을 떠나 서해 여러 해역들을 장거리 항해하는 선인들은 여러 해역들과 해역신을 인지하였고 무엇보다 해역신들의 영험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역신앙은 20세기 전반까지 새로운 해역에 진입할 때마다 각 해역의 신들에게 치성을 올리는 서해 어민들의 관행으로 전승되었습니다.